안녕하세요. 테크일인이 구찹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24개월 혹은 30개월 혹은 36개월마다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휴대폰입니다. 우리가 이 휴대폰을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가, 이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고민거리인데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면 몇몇 분들은 됐고 그래서 그게 어딘데?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볼까 합니다. 옛말을 빌리자면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휴대폰을 구매한다는 게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사용하는 용어들도 좀 생소하고 그래서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오늘은 좀 되도록이면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휴대폰 이야기를 하려면 이 용어를 아셔야 얘기하기가 좀 쉽거든요. 그 첫 번째 용어가 바로 할부 원금입니다. 이 할부 원금이라는 용어가 사실 가장 중요하기도 해요.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휴대폰을 살 때 도대체 이 휴대폰의 가격이 얼마냐, 얼마를 가지고 내가 할부를 해서 돈을 지불을 하느냐,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할부 원금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그런 말도 있었죠. 휴대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매장에 갔을 때 쉬운 말로 뒤통수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휴대폰 판매자가 이리 꼬고 저리 꼬고 막 설명을 하려고 할 때 됐고 그래서 할부 원금이 얼마예요, 이 말 한마디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었죠. 할부 원금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가 공시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통신사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3대 통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3대 통신사가 우리 통신사에 가입을 할 때 이 휴대폰을 사면 내가 얼마를 지원을 해줄게, 공식적으로 돈을 줄게. 근데 물론 그 돈을 나한테 직접 주진 않습니다. 책정된 기기 가격에서 나한테 줄게 했던 돈만큼 뺍니다. 이 빠지는 돈이 공시지원금입니다. 설정된 기기값에서 공시지원금을 뺀 게 할부원금이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선택약정입니다. 선택약정은 공시지원금과 유사하지만 대칭을 이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을 선택을 하든가 선택약정을 선택을 하든가.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A라는 휴대폰에 공시지원금이 많이 붙어 있으면 공시지원금을 이용을 해서 구매를 하는 게 싸고요. 반면에 B라는 휴대폰에는 공시지원금이 작게 붙어 있다면 그때는 선택약정으로 구매를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병행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휴대폰을 구매를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두 용어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정책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거는 통신사에서 어떤 조건으로 지원을 해줄게, 이렇게 만든 일종의 표인데요. 이 정책은 수시로 변합니다. 하루에 두 번 오전 오후로 변할 때도 있고요. 그 정책이 일주일 동안 유지가 될 때도 있고요. 이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정책이 바뀜으로써 공시 지원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던가, 또 여러 가지 제휴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던가, 이렇게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내가 휴대폰을 구매하고자 할 때 딱 맞는 정책을 찾아내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휴대폰을 판매를 하는 판매점이나 대리점 입장에서도 자체적으로 공격적인 정책을 거기다 더 덧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을 딱 맞는 정책을 찾아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용어로는 성지라고 있습니다. 성지가 뭐냐? 우리 성지순례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것처럼 휴대폰을 구매를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가도 남들보다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그런 곳을 바로 성지라고 부릅니다. 성지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게 바로 휴대폰을 싸게 사는 관건인 거죠. 예전에는 성지를 찾기 위해서 진짜 발품을 팔았어요. 아무래도 휴대폰 매장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데가 용산이라든가 신도림이라든가 강변테크노라든가 아니면 국제전자센터라든가 이런 데 매장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거기를 하루 가서 날 잡고 쫙 훑어보는 거예요. 대리점마다 적용하는 정책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 게 더 유리한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지를 찾기 위해서 진짜 오랜 기간 발품을 팔고 다녔었어요. 그 다음 용어는 좌표라고 하는데요. 이 좌표가 뭐냐면 막 그렇게 열심히 찾아낸 성지, 그 성지의 위치를 공유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다가 오늘 발견한 성지입니다 하고 공유를 해요. 이걸 좌표라고 하거든요. 이 좌표를 얼마나 빨리 캐치를 하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됐어요. 왜냐하면 한 대리점에서 최적의 정책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휴대폰 대수가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좌표를 빨리 알아내서 그 성지를 빨리 방문하는 사람이 휴대폰을 싸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좌표가 언제 뜰지도 모르고 막상 좌표가 떴는데 그 성지가 우리 집에서 굉장히 멀다면, 왔다 갔다 시간에 돈에 이런 게 들어간다면 성지가 올라왔다 해도 사실은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좌표와 성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카페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폰편한 세상 성지공유라는 카페인데요. 일단 이곳에 가보시게 되면 제가 설명드린 그 용어 말고도 더 많은 용어를 알게 되실 수 있고요. 또한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역의 성지들이 공유가 되니까 내가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성지를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카페에는 성지에 관한 좌표가 주기적으로 올라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 근교 지역에 좌표가 떴을 때 이런 카페를 활용하려 하신다면 그걸 놓칠 일은 없다라는 거죠. 항상 재고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빨리 그 좌표를 알아내느냐,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품을 파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렇게 정보를 공유를 하는 카페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카페를 하나 소개시켜 드렸고요. 카페 주소는 아래 적어 드릴게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